설 연휴 첫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숙박비는 하루 5만 원으로 해주시겠어요? 63년생 양띠인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게 숙박비를 요구한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명절에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서울까지 먼 길을 온 우리 부부에게 숙박비라니요. 그것도 우리 아들 부부의 집에서 말입니다. 아픈 5살 손녀를 챙기려 안동에서 올라온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요즘 살림살이가 많이 힘들지.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7년 전 결혼한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 단정하고 예의 바르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은행에서 돌아와 꺼낸 낡은 통장 한 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작은 통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63년생 양띠 안동 태생입니다. 지금은 벌써 남편과 함께 은퇴 생활을 시작한 지도 5년이 넘었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는 평온한 노후를 즐기는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이제 40이 넘은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결혼해서 손주도 하나 두고 있지요. 귀여운 5살 손녀아이가 우리의 낙입니다. 그런데 지난 설날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제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날의 일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아들 현우는 대학교 졸업 후 서울의 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저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현우가 28살 되던 해 회사 동료였던 지연이라는 여자분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지연이를 만났을 때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한 후 결혼을 하게 됐지요.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테니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 내려오거나 우리가 가끔 서울에 올라가는 것으로 만남을 이어갔지요. 지연이도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시댁에 내려올 때는 항상 손에 선물을 들고 왔고 음식 준비도 거들고 며느리로서 특별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태어난 후부터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도 예전보다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와 요즘 젊은 세대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설날 우리는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집에 내려오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손녀가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올라가기로 한 겁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들어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아픈 손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남편과 함께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네 집은 서울 외곽의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30평형대 아파트로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현우는 회사에서 아직 오지 않았고 지연이와 손녀만 집에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문을 열어주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녀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다고 하니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의 환한 미소는 오는 길의 피로를 단번에 씻어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었지만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말수가 적었고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지연이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대신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손녀와 놀았습니다.
현우도 옆에서 TV를 보며 간간히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화목한 모습 같았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방을 정리하며 침구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지연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에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숙박비는 하루 5만 원으로 해주시겠어요? 전기세랑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부모에게 숙박비를 요구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지연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요즘 살림살이가 많이 힘들지. 이거 받아. 지연이는 별다른 표정 없이 돈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가 보지. 그냥 넘어가자.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항상 방문할 때마다 식료품을 사가거나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숙박비를 요구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지연이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냉랭해 보였습니다. 손녀만이 순수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행에 좀 들렀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게. 남편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지연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현우는 손녀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연이와 현우가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놓였던 기억, 결혼식 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때의 지연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결혼 초기에는 명절마다 내려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 집안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리던 남편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약 1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오며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잠깐 이리 와봐. 지연이도 같이. 현우와 지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영수는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굳어져 있었고 현우와 지연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는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자, 모두 앉아봐.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와 지연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남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저는 그가 무척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랬듯이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할 말이 있구나.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요?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우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지연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연이가 우리에게 숙박비를 청구했단다. 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운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냥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현우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이 기회에 얘기할 것이 있어서 은행에 다녀왔단다. 영수는 서류 봉투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지만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한 통장이야. 영수는 천천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83년 현우가 태어난 해의 날짜와 함께 첫 입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매달 꾸준히 입금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현우야, 너를 위해 내가 태어난 날부터 매달 조금씩 모았단다. 너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으로 일부 썼지만 나머지는 계속 모아뒀어. 현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금액을 보고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의 미래를 위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안정된 노후는 보장해주고 싶었단다. 지연이는 조용히 통장을 들여다보았고 그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통장에 적힌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사로 일했고 너희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지.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검소하게 살면서 항상 너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했단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영수가 퇴근 후 과외를 하러 나가던 날들,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 저도 분식집을 운영하며 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의 편안함을 조금씩 포기했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등록금을 내기 위해 이 통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지. 그래도 내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예상보다 적게 썼단다. 내가 취직하고 결혼할 때도 일부를 너에게 주었고. 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 통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 필요가 없었단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은 당연한 거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수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입한 보험 증서야. 수익자는 너와 내 아이로 되어 있지. 그리고 이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다. 이미 너희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뒀단다. 현우는 말문이 막힌 듯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미리 하실 필요가. 나이가 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단다. 우리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너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모든 걸 정리해둔 거야.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수는 제게 이런 계획을 세워왔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야,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단다. 너의 교육을 위해, 너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희생했어. 그건 사랑이었기 때문이지. 영수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지연이가 숙박비를 청구했을 때 나는 너무 슬펐단다. 우리가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말해주지.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건. 지연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감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통장을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이제 너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모았고 남은 여생은 검소하게 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다만 우리를 손님처럼 대하지는 말아다오. 우리는 가족이잖니. 현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구나. 그 순간 손녀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녀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같이 놀아줄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영수는 항상 현우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이 지연이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 점심 준비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라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함께 준비하자, 지연아.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숙박비를 요구했던 그녀가 통장과 서류들을 본 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부엌에서 야채를 씻으며 저는 현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중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던 날,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던 날. 모든 순간이 어제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영수는 묵묵히 현우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영수가 손녀와 함께 놀고 있었고 현우는 여전히 서류들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지만 식탁에 앉은 모두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손녀만이 평소처럼 해맑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른들은 아이의 말에 간간히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영수는 다시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손녀를 현우의 부모님 친구 딸이 잠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야. 영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어요. 영수는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구나.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요즘 살림이 빠듯하기도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제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어서 월급이 삭감됐고 지연이는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거든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말해주지 그랬니? 부모가 왜 있는 거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았다니. 부모로서 아들의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영수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현우와 지연이의 결혼식 날짜가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단다. 너희가 결혼했을 때 시작한 통장이야. 매달 조금씩 넣어뒀지. 현우는 두 번째 통장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꾸준히 입금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금액을 보고 현우와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금액을 더 늘렸단다. 아이의 교육비로 쓰라고.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단다. 그래서 늘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었지. 명절에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김치와 반찬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마음에서였단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영수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최근에 가입한 간병보험이야. 나중에 우리가 아프더라도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단다. 지연이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망설이다가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영수와 저만 남았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것 아닐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여줄 건 다 보여줘야 해. 그래야 우리의 진심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잠시 후 현우와 지연이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연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영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영수는 지연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지연아. 우리는 내가 무릎 꿇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저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길 바랄 뿐이야. 지연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돈 때문에 싸웠고 결국 이혼하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돈에 예민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어제 그런 말을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내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줬어야 했는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 세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우리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울게.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통장들은 받을 수 없어요. 당신들의 노후를 위해 써야죠.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이미 너희를 위해 준비한 거야. 우리는 우리 몫을 따로 준비해뒀단다. 걱정하지 마.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어제 숙박비를 요구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우리가 그렇게 남처럼 느껴졌니?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당신들이 항상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주신 모든 것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갓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현우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녀가 태어난 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란다. 돈이나 재산보다 이런 순간들이 훨씬 소중해.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할 수 있어. 현우와 지연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도어벨이 울렸습니다. 손녀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뛰어들어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요. 영수는 손녀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 줄래?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치유의 힘을 가진 것처럼 모두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진 찍을래? 아이는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색함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작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숙박비 5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오히려 우리 가족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영수는 현우에게 통장들을 건넸습니다. 이건 너희 것이야.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써라.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통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일이 지연이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까? 그녀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했을까?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변할까?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종이접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지연이와 함께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거실을 정리하며 가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아직 모두의 마음속에는 오늘 오후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야채를 썰면서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는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나간 일은 이제 괜찮아. 다만 궁금한 게 있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지연이는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시부모님이 방문할 때마다 숙박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네.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희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지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많이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돈 문제로 다투셨고 결국 이혼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돈에 대해 예민해졌어요. 항상 경제적으로 안정되길 바랐고 그래서 돈 문제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행동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내 사정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구나. 저녁 식사는 점심때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손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고 어른들도 조금씩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영수는 현우에게 회사 상황에 대해 물었고 현우는 솔직하게 최근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어서 월급이 20% 삭감됐어요. 게다가 승진도 무기한 연기됐고요. 영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기 창피했어요. 제가 가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창피할 것 없다. 이런 시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중요한 건 어떻게 극복하느냐지. 영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이도 이야기에 합류했습니다. 저도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딸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파트타임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서로 도우면 어려운 시기도 잘 넘길 수 있을 거야. 저는 지연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현우가 조용히 아버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지연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약 30분 후 현우와 영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저는 영수 옆에 앉았고 현우와 지연이도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제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시간인 것 같구나. 모두가 조용히 영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통장을 보여주면서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영수의 고백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우리의 모든 재산이 아니야. 사실 다른 통장에 더 많은 돈이 있단다. 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통장은 너희를 위해 따로 모아둔 것이고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한 자금은 별도로 준비해둔 거야. 내가 오늘 그 통장을 보여준 이유는 지연이의 태도가 너무 서운해서 조금 충격을 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단다. 저는 영수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물론 별도의 통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영수는 손을 들어 지연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말은 끝나지 않았단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지 않았어. 바로 우리 가족의 진정한 가치야.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진 거지. 내가 평생 돈을 모은 것은 너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였단다. 현우와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어제 숙박비를 요구했을 때 내 마음은 정말 아팠어. 하지만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단다.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어.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지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우야, 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해주지 그랬니? 부모는 자식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자존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 솔직하게 대화하자.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니까. 저는 영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오히려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단다. 지연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님. 다음부터 우리가 방문할 때는 숙박비 대신 맛있는 음식만 준비해 주렴. 내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 영수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풀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는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드릴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심했을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가족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어요. 덕분에 모두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갈등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연이가 이미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섰습니다. 도와줄게, 지연아.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네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야채를 썰면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듣고 싶어.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돈 문제로 다투셨고 결국 제가 중학생 때 이혼하셨죠. 그 후로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세 개의 일을 하셨어요. 아침에는 청소 일을,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셨죠. 그런데도 항상 돈이 부족했고 저는 늘 남들보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대학에 가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현우를 만났어요. 지연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갈망했고 결혼 후에도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심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최근 현우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삭감됐고 저는 옛날의 불안감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 한 명이 시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숙박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말을 꺼내는 순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말이 나온 후였고, 그리고 아버님이 통장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땅에 묻히고 싶었어요. 저는 지연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아, 내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가는구나.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영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화를 일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무슨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머님께 설명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연이는 결심한 듯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어제 충분히 사과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이미 다 용서했단다.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더 솔직하게 소통하는 거야. 그 순간 현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부모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있었어. 현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저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녀도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것을 느꼈는지 더욱 활기차게 놀았습니다. 식사 후 지연이가 저를 발코니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여행 가실 때 쓰셨으면 해요. 저는 놀라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이런 건 필요 없어. 우리는
지연이는 제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받아주세요, 어머님. 이건 제 마음이에요. 어제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통장을 보고 저도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과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지연아. 지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희 집에 더 자주 오셨으면 해요. 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숙박비를 요구했던 그녀가 이제는 더 자주 방문해달라고 부탁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자주 오마. 손녀도 보고 싶고 너희들도 보고 싶으니까. 지연이는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저는 지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구나. 발코니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오니 영수와 현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계셨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구나. 내가 약간의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 지연이는 남편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왜 말하지 않았어? 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게 부담스러워서 말하지 못했어. 지연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모든 걸 함께 나눠요. 당신의 꿈을 응원할게요. 그 순간 저는 이 젊은 부부가 어제의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등은 때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영수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계획이 마음에 들었다. 필요하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야.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지연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현우는 카메라를 들고 우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지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저를 며느리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지. 하지만 내가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단다. 지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고요. 넌 충분히 좋은 며느리야, 지연아. 어제의 일은 그저 하나의 실수일 뿐이야.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지연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더 좋은 며느리, 더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잠시 동안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시련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명절 마지막 날, 아침부터 집안에는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다시 안동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지연이는 특별한 점심을 준비하겠다며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갔지만 지연이는 오늘만큼은 혼자 준비하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마지막 날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손녀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현우는 집 주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숙박비 5만 원으로 시작된 갈등이 이렇게 깊은 이해와 화해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가족이란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우가 장바온 재료를 들고 돌아왔을 때 지연이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이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이는 우리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동 지역 특산물인 간고등어, 안동찜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마치 고향에서 먹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모든 걸 어떻게 준비한 거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몰래 레시피를 여쭤보곤 했어요. 그동안 메모해 두었다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요. 영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지연아.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손녀도 평소보다 음식을 잘 먹었고 우리는 추억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창업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고 영수는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IT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요즘 온라인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프로그래밍 지식도 있고 아버지의 교육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내가 가진 교육 자료들과 경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지연이도 남편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저도 마케팅을 공부했으니까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함께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지연이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특별히 액자에 넣어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원목 액자가 나왔고 그 안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가족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걸 안동댁에 두시고 저희를 자주 생각해 주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액자를 받아들고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지연아.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구나. 영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현우는 봉투를 부모님께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행 패키지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40주년을 위한 제주도 여행 상품권이에요. 올해 가을에 다녀오세요. 저와 영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가 결혼 40주년이라는 것을 아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고맙구나. 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여행 가실 때 손녀도 저희가 잘 돌볼게요. 걱정 말고 두 분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숙박비를 요구했던 그녀가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귀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간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더 있다 가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더 있고 싶지만 곧 또 볼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집에도 놀러 오렴. 영수가 가방을 들고 나올 때 지연이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의 의미,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연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가족은 서로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란다.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모든 가족에게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야. 중요한 건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지. 현우는 아내와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택시를 타기 전 우리는 모두 함께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숙박비용으로 시작된 갈등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로 마무리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택시 안에서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이 생각보다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이런 갈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가 아닐까? 지연이의 실수는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안동의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조용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지연이가 준 가족사진 액자를 거실 중앙에 놓았습니다. 여기가 딱 좋겠네요. 매일 볼 수 있는 자리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매일 볼 때마다 서울에 있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전하게 도착하셨나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간단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문자를 보여주었고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한 달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창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에게 조언자로서 도움을 주었고 지연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다음 달에 그들이 안동으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갈게요. 그리고 손녀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숙박비 5만 원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시련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숙박비 5만 원. 그 작은 금액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균열이 더 큰 사랑과 이해를 위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